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이라고 이야기한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국가 재정은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의 극치이고 달콤한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로 배척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채무를 크게 증가시키면은 2030 세대에게 크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은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은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을 했습니다. 5월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 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는 전체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 4.5일제 도입 등은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국가 채무나 국가 부채의 속성을 모르는 자의 포퓰리즘적 사고를 나타낸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에 대해서 최근 약 5년간 계속 연구해서 제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에 GDP 대비 38.3%인 626조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이 끝나고 2022년 1000조 원을 훨씬 넘어 GDP의 48.1%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적자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 비용이 워낙 커서 국가 채무 비율은 2023년에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 덕분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다시 46%대로 하향 조정되었지만은 눈가림일 따름입니다. IMF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4.5%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D2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로 사용하는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이제 국가 채무 이자도 연 24조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GDP가 2,600조 원인데 나라 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 채무 비율은 50%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110%, 일본은 220%라고 강변했습니다. 110%는 아마 선진국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는 110%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일본의 국채 가격이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간과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가 채무 비율을 훨씬 더 낮게 유지해야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 야국가 부채가 최근에는 한 240%가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도 한심한 발상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기축통화국과 비슷한 국가인데다 대부분의 국가 부채가 그 채권자는 일본 은행들입니다. 또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와는 거의 무제한 교환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국가는 선진국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EU 전체와 더불어서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가 늘면 신용 등급이 강등되어서 자본 유출이 커지고 국가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모르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달콤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정부 5년간 협의의 국가 채무 디완이 5년간 약 400조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 채무가 627조 2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국가 채무 디완이 2022년 1067조 3천억 원으로 증가되어 약 43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627조 원의 약 70.3%나 증가시킨 금액입니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 재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급증시킨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는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연 약 24조 원 지출도 눈덩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기축통화국만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규모나 증가 속도 면에서 이미 상위권입니다. IMF에 따른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 D2는 11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인 54.3%를 넘어섰습니다.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뉴질랜드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특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의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4.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는 체코 6.1%포인트 상승 다음으로 빠르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일반 정부 부채 D2의 증가 속도가 체코 다음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증가된 국가 부채는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포퓰리즘적 교수가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회복된 경기에 의해서 국가 세금이 더 거두어 들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부채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한심한 학자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한 번이라도 하락한 적이 없고 계속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증가된 복지 시스템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적으로는 일부 맞지만은 엉터리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 부채는 대부분 3, 40년 후에는 반드시 갚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2030 세대가 대부분 다 갚아주어야 할 장기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 돈은 10원 한 장 못 주는 자가 국가 세금은 마음대로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수시로 국민 상대의 돈을 25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 돈이 아니고 국가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돈으로 조금이라도 빈민청을 지원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는가? 국가 채무는 대부분 장기 국채로 발행해서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갚아주어야 하는데 따라서 현금을 받으면 현재는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태입니다. 물론 일부 폴리페스는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면 나중에 세금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 경제나 국가 부채 행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약 5년간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증가된 국가 부채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돈 풀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돈 풀기를 계속하면 포퓰리즘에 빠져서 망국에 이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빠져 무상교육과 무상복지를 남발하던 남미 제국의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에 빠진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보다 더 많은 세계 최고의 석유 보존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그 외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등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부가 실패한 국가들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최근 논문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재정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여야 정파를 떠나서 국가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